연방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과반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고용 지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표들이 고용시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맨하튼 이스트리버를 따라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어제 새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한 축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이 미 시민권자를 상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출국을 금지하거나 구금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 출국 금지 등 잘못된 억울한 구금 등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조언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5월 78세의 미국 시민권자가 스파이 행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주 중국 이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위협적 법 집행을 담은 전면적인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광범위한 적용의 방첩법을 승인해 외국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외국인 비판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사무실을 급습수색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시민 및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 등 자의적으로 현지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 영사관 서비스 접근이 안 된 채 자신의 추정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넓은 범위의 각종 문서, 데이터, 통계 및 물품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해 외국인들을 간첩 행위로 구금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홍콩 및 마카오를 대상으로도 여행 중지 고려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대신 교육부 장관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백만 미국인이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약간의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4천억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적절한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부유층과 기업 세금 감면은 추진하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한 대출 탕감은 반대했다면서 대법원이 공화당의 편을 들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한 결정은 실수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채무 탕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상황 하에서 교육부 장관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임시 재상환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부채 정보가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결정은 하나의 길을 막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추구한다며 당신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선출직들의 위선이 충격적일 정도라며 그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십억 달러의 팬데믹 관련 대출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채택해온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죠.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과반이 해당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는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판결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2%, 모르겠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75%가 무소속 58%가 각각 대법원의 결정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은 26%에 그쳤습니다. 인종 간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백인의 60%, 아시아계 응답자의 58%는 대법원의 결정에 찬성했고 흑인은 25%만이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히스패닉계는 4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법보다 당파적 정치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경향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이 법에 근거해 판결을 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3%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53%는 당파,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표들이 고용시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실업자 수도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는 고용지표에서만 보면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는 160만 개에 달하고 고용률은 60%대를 웃돌고 있으며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고용 데이터들에는 단순히 경기가 강력하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는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5월 실업률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0.3% 상승한 3.7%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고용 보고서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급여 가계조사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5월 고용 보고서의 경우 급여조사에서는 3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가계조사에서는 3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실업자 수가 4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최악입니다. 두 조사는 통계 착시와 고용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급여조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지만 가계조사를 보면 노동시장이 강력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고용시장에 대한 과대평가는 스타트업이 창출한 일자리나 폐업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차터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북미 거시전략 책임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고용지표가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50%라면서 한 달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과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전 국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대응해 왔는데요.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팬데믹 기간 공중보건정책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 걸 목격해 왔다면서 공중보건은 정치적 노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로셀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은 지난달 말 사임 직전 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이 정치적 노선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런스키 전 국장은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CDC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CDC는 대중에게 이름도 얼굴도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가장 큰 격차는 관할구역과 투표 방식에 따라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치적인 당파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월런스키 전 국장은 또 미국인들이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공중보건 상황의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건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학술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월런스키 전 국장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의사소통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충분히 준비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중보건에 더 많은 자금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맨하튼 이스트리버를 따라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불꽃놀이를 관람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제47회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내일 저녁 펼쳐집니다.
내일 저녁 9시 25분경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이스트리버 26번가에서 40번가 선상에 띄어진 5개의 바지선에서 쏘아 올려지며 총 6만 개의 불꽃이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불꽃놀이를 총괄하는 프로듀서인 윌 코스는 다양한 색조와 패턴을 사용한 새로운 효과로 입이 떡 벌어지는 불꽃놀이를 선보일 것이라며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불꽃놀이 관람 장소로는 맨하튼 1번가, 42가, 34가, 20가 교차점과 강 건너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뉴타운 바지 플레이그라운드, 미샤 존슨 스테이트파크, 그린포인트의 트랜스미터 파크 등이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겐트리 플라자 파크 등도 최적의 관람 장소입니다. 북동부 퀸즈와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인들은 롱아일랜드 존스비치 주립공원에서 개최되는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해켄색, 리치필드 파크, 리지우드 등에서도 불꽃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한 축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세 여성 1명과 20세 남성 1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P통신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일 새벽 총기 난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볼티모어 남부 브루클린의 주택가인 그레트나 애비뉴에 마련된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연례 행사인 브루클린 데이를 맞아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브리핑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2명이 숨졌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1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20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졌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3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벌어진 337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총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을 총기 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앨렌박 뉴저지 하원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하원 의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렌튼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대표해 최근 발의한 한국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정식 이름은 한국전쟁 종식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 일명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는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호동맹이 양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뉴저지 주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상원 결의안은 지난달 20일 소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소위원회에 보고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곧 상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날을 뉴저지에서 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과 음력설의 기념일 제정,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군인의 명예 결의안 등 첫 임기 2년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관련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때문에 뉴저지주의 유일한 한인 주 하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 곳의 상점이 폭발 장치와 화염병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새벽 4시 30분경 워싱턴 DC 북동쪽 지역의 은행 현금 인출기 앞 인도에서 폭발물을 터뜨렸고 6분 뒤에는 인근 나이키 매장 앞 인도에서 그리고 약 9분 뒤에는 대형마트 상점에 화염병 물체를 던져 파손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의자는 3차례 공격을 가한 뒤 차량을 타고 현장을 탈출했고 해당 차량은 메릴랜드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설들은 폐쇄된 상태이며 당국은 용의자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00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립대학의 소수인종 우대는 지속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써니 존 킹 총장과 만나 주저녁 써니 64개 캠퍼스가 역사적으로 소외된 소수인종 학생들의 입학을 우대하고 있는 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뉴욕주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킹 써니 총장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뉴욕은 물론 미국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수인종 입학 정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리커스토어의 일요일 개장 시간을 현재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주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정된 리커스토어의 일요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안나 카플란 주상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식당과 바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코올 음료 판매를 허용하는 브런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리커스토어의 일요 영업시간은 이에 맞지 않아 재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 시내 전철은 토요일 스케줄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번 전철은 정상 운행하고 N전철은 맨하탄에서 퀸즈 구간 운행을 중단하는 관계로 맨하탄으로 향하는 아스토리아 거주 탑승객들은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7번 전철로 맨하탄행 전철을 환승해야 합니다. 뉴욕시 버스도 4일 하루 토요일 스케줄로 운영되고 맨하탄 이스트리버 인근을 경유하는 노선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